2007년 6월 밤 전남 나주의 한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. 드들강변인데요. 강 속에 자동차가 한 대 빠져 있어요.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. 다음 날 같은 신고가 한 차례 더 들어옵니다. 이번에는 경찰은 물속에서 부서진 흔적이 전혀 없는 승용차와 숨진 여성을 발견합니다. 사망한 여성은 일주일 전 가출 신고가 된 26살 김모 씨. 당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. 발견된 차량에는 미심쩍은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. 밤운전을 했지만 전조등은 꺼져 있었고 기어는 중립에 놓인 채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. 그러나 경찰은 운전 연습을 하러 갔다는 유족의 말을 토대로 익사로 사건을 종결합니다. 이 여성 정말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걸까요?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드들강 임신부 사망 사건을 다룹니다. 자, 전남 나주의 드들강 하면은 2001년도에 그 여고생 살인 사건 아주 유명했던 미제 사건인데 2007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군요. 임신부 사망 사건인데 먼저 이 강에 빠진 자동차를 발견한 그날 당일부터 좀 백 기자가 정리를 해 주시죠. 네, 일단 2007년 6월 19일 밤에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. 이제 강에 자동차와 또 시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날 밤 허탕을 치고 온 날 밤 다시 전화가 옵니다. 똑같은 목소리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장소를 짚어줬고 그 장소에서 결국 경찰이 자동차와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여성은 6월 11일, 그러니까 신고 전화가 오기 8일 전인데요. 실종 신고가 됐던 26살 김모 씨, 여성입니다. 태중에 5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. 아이고, 자 당연히 뭐 가족들은 오열을 했겠죠. 그런데 이 사망한 이 김 씨의 남편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혼이었어요. 이 김 씨도 좀 사연이 좀 많이 있었대요. 뭐 지금 말해서 원치 않은 좀 임신을 했던 걸로 보이고 당시 이제 박 씨가 구인 광고를 했어요. 15개월 아이가 있으니까 보모가 될 사람이 필요하다 구인 광고를 했고 그 구인 광고에 응해서 이 김 씨가 만나게 됐는데 이러다가 이제 이 남성하고 이제 조금 결혼을 하게 돼. 같이 좀 살게 됐던 것 같아요. 같이 있으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급기야는 있다가 혼인 신고도 하고 혼인 신고한 일주일 후에 이 여성한테 중고 자동차를 사주면서 산부인과 갈 때 이거 타고 다녀라라고 했는데 그 자동차로 사고가 나게 됩니다. 자 일단 그 팀장님 그러면 당시 이 자동차가 이 강 속에 왜 빠진 건지는 규명이 됐었나요? 그렇죠. 규명한 합의이 뭐냐면 일단 신고받고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보게 되면은 여성분이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은 부검을 합니다. 부검하니까 배에서 프랑크톤이 나왔어요. 무슨 말이냐? 물을 먹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익사로 하고 또 보니까 외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타살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고에 한 변사 처리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의심점이 있는 분이 이제 생각했던 거다. 형사가 생각했는데 뭐냐면 아니 운전 연수로 가면 운전하다 보면 그 빠지려고 그러면 차에 흠집이 나지 않습니까? 흠집이 없어요. 또 하나 뭐냐면은 밤 11시라고 했는데 밤에 운전할 때 시골길에서 라이트 안 켜고 브레이크 전조등 안 켜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? 아무도 없어요. 근데 네. 전조등을 켜질 않았어요. 깜깜한데.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. 또 그리고 차는 우리가 드라이브 뒤에 놓고 운전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중립에 있어. 어허. 차 기어가.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어요. 임신한 사람이. 그리고 여름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창문을 4개 열었는데 왜냐하면 벌레 같은 거 들어오기 때문에 열질 않거든요. 그렇잖아요. 에어컨을 틀지 창문도 열려 있고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하게 된 거죠. 만약에 팀장님이 저 현장에 계셨다면 어라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 싶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하죠. 왜 저게 혐의 없음 뭐 이렇게 그게 아마 죄송합니다. 이제 그 경험이 많지 않은 이제 시골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을 많이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단순히 부검해가지고 익사다. 이걸로만 중점 맞췄기 때문에 그 사고 전의 상황을 판단을 좀 미숙하게 못했던 거죠. 이제는.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뭐 진짜 이 범죄 수사물 다룬 뭐 미드 같은 것만 좀 봐도 뭔가 좀 이거 이상하다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상해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결국 이상은 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
근데 그 이후에도 미심쩍은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회사 두 곳에서 이제 보험금을 노린 범죄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이 사건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는데 이 보면 보험 기록을 조회해 보니까 이 김 씨가 사망하기 전에 보험사 세 곳에서 상해보험, 운전자 보험,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수익자는 다 남편입니다. 그리고 전체 보험금 총액이 4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. 이 사업 실패로 이 박 씨 부부가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. 아하.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5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기 힘들었는데 이거를 매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보험 3개에 가입을 한 겁니다. 또 1억 원짜리 자동차 보험 한도를 2억으로 올리고 운전자 보험도 본인이 사망하면 2억 원 넘게 이제 특약을 수정을 했고요. 또 무엇보다도 이 남편 박 씨에게는 과거에 이 보험 사기 전력도 있었습니다. 아하.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잖아요. 아까까지 답해서 그런데 사망한 이 아내의 주거 앞에서 오열하는 이 남편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고 예. 또 결정적으로 무슨 통신 내역 조회, CCTV 조회를 하는데 뭔가 특이점이 없었던 겁니다. 예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가 종결되고 박 씨는 이 보험회사로부터 한 곳에서 한 2억 원의 보험금까지 받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아,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미 벌써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, 지금. 야, 정말 사건 반장 대단합니다, 진짜. 자, 그런데 말이죠. 팀장님. 정말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되나 했지만 그래도 진짜 팀장님 같은 진짜 촉이 살아있는 형사분이 계셨어요. 그렇죠. 광주 서부산 형사가 발령받아 왔는데 이 사건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. 근데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직폭력배 명단을 관리를 하거든요. 명단이 있어요. 명단을 보고 수사를 했는데 4년 전에 사망한 남편 비슷한 거예요, 이름하고. 그 여성의 남편 이름하고 조폭 명단 중에. 그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박씨 교도소의 동기 중인 그 양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 통화를 녹음하지 않습니까? 그 목소리하고 양 씨하고 비슷하다는 이름을 제보를 받았던 거예요, 그 형사가. 그러니까 그 신고자 녹음 파일 같은 걸 국가수로 보내게 되면 국가수에서 성분 분석을 하거든요. 예. 백성문 씨가 아니고 예. 성분 분석을 딱 하는데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거의 확실해요. 이 목소리가 누구다. 그리고 주변에 들려오는 잡으면 목소리 누구라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분 중 목소리에 신고했던 사람, 그 사람의 이제 확인해봤더니 또 그리고 그 옆에 잡소리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떨지 마, 겁먹지 마, 뭐 화순 쪽 새끼로 가야지 이런 목소리도 녹취가 됐던 거예요. 이 분석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서보서 형사가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고 촉이 좀 빠른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과학적인 수사를 해서 이게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. 야,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신고자의 이 녹음이 딱 있었는데 그걸 들어봤더니 옆에서 야 떨지 마, 겁먹지 마, 뭐 이런 약간 작은 소리가 딱 잡혔더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남편이었던 건가요? 국과수가 내놓은 결과도 그런데 결국에 양 씨의 자백에 의해서 이게 확인이 됩니다. 경찰이 바로 양 씨를 잡아들이는데요. 양 씨가 범행을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. 심지어 박 씨가 800만 원을 주면서 실종 신고한 뒤 일주일 후에 사고 차량 발견 신고를 해주면 이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심지어 박 씨가 자기에게 목소리 변형 수술을 강요를 하고 아이고. 이 사실을 말하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. 이렇게까지 세상에. 협박했다고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앞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됐다고 했던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. 박 네. 변호사님, 자동차 이 중립 놓고 세상에 가는 사람이 이상하죠. 없어요. 이상하죠. 우리 김은배 팀장님 같은 어떤 민한 형사가 봤을 때는 찾아냈을 겁니다. 그렇지만 미남, 민완. 민완. 민남, 민완. 얘네. 민한 두 개 다 예, 해결하겠습니다. 아주 잘생긴, 아주 민첩하고 아주 잘하는 형사니 봤을 때 발견했을 건데 그 이후에 형사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말한 거 첫 번째입니다. 중립교에 놓고 운전하러 간다고요? 교통사고 주행이라고? 이것도 이해할 수 없죠. 저 위치 자체가 가로수도 뭐 좀 잡초도 있고 주변이 좀 안 좋아요. 어두워요. 그럼 턴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장소까지 초보자가 들어간다? 이것도 그렇죠. 이해하기 어렵고요. 비포장길인데 거기에다가 안전벨트도 안 매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가 중립인데 차가 창문이 좀 다 열려 있습니다. 창문이 열리는 게 뭘 의미하냐면 물이 확 들어가서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그렇구나.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또 여기 또 차에서는 또 그 김 씨의 뭐 물건이 다 있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수사가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. 자, 결국 이 남편 재판에 넘어갔습니다.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이 남편 박 씨 이제 일단 수사를 통해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죠. 근데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는데 직접 증거는 없지만 재판부가 쭉 봤을 때 일단 범죄 동기, 아까 보험금과 관련된 범죄 동기가 충분하고 그리고 범인이 아니면 그 사고 현장을 어떻게 알죠?
모르잖아요. 그러네. 이제 이런 부분 어.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예. 정황 증거입니다. 지금 이 아내에게 운전 연수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이 드들강변으로 가서 아내가 이제 사망했던 그 날이 바로 현충일이었어요. 6월 6일. 아. 근데 보험에 특약이 하나 있습니다. 휴일에 죽으면 더 비쌉니다. 보험금. 세상에. 그러니까 1억 원의 보험금을 진짜. 더 주는 특약사항이 있었어요.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재판부에서는 이 남편 박 씨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아까 신고를 도와줬던 양 씨, 그러니까 공범이죠. 공범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아니 그런데 2심에선 말이죠. 네. 살인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고요? 자, 우리 이 형사재판에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재판입니다. 증거가 뭐 했고 안 했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했다면 그 살인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한참 지난 후에 이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2심에서는 뭔가 심증은 있는데 이게 물증으로 증거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해서 무죄가 지금 선고가 됐는데 그렇지만 이게 2심에서는 뭐 이 살인죄는 빼고 다른 것만 이제 선고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 파기환송까지 됩니다. 예. 자, 백 기자 그런데 짧게요. 지금 이 담당 형사를 고소한 일이 있었다고요? 네. 이자가. 한참 지나서 2015년인데요. 이 형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소를 합니다. 형사의 수사 보고서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 국과수가 첫 번째 부검 소견서에서 타살이라는 용어 쓰지 않았는데 타살 소견으로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 이렇게 남편 박 씨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과정, 자세한 과정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